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내고 묶기 시작했어. 제가 봤을 땐 뱀파이어 같아. 지금 당장 죽여야 돼. 오,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해. 안 갈 거야. 절대 안 따라갈 거야.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어? 침대 위 허공?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또 끝이 아니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꽤 진짜 같이 만들었네. 진짜라니까? 와우. 아, 그래도 인간들이 저희가 들려주는 미스터리 얘기를 굉장히 또 좋아한대요. 그래요? 맞아.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한번 썰을 풀어봅시다. 오늘도 거짓말하는 뱀파이어 블러드 라이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아니거든요. 나도 진짜 아니긴 해. 저도 아니긴 해, 이번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의 첫 번째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들 혹시 그거 기억나나?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뱀파이어 정체를 숨기고 살았잖아. 예전에 한번 페루에서 배 타는 일을 했었는데 티를 안 낸다고 꽤 고생 좀 했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숨겼던 이유 중에 이 얘기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 자, 이거는 1913년 페루의 피스코라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야. 저 멀리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데 슥, 탁, 슥, 탁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남자가 뭔가를 질질 끌면서 걷고 있었거든. 그건 바로 관이었어. 묘지에 도착한 남자는 관뚜껑을 열었어. 그 안에 있던 건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여자의 시신이었어. 그리고 여자의 가슴엔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었어. 자, 이 여자는 사라 로버츠라는 영국인이야. 반짝이는 금발에 참백한 피부, 그리고 사람을 빨려들게 만드는 유난히 큰 눈동자. 되게 매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청혼하는 남자도 많았는데 사라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딱 하나 조건을 걸었어.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따로 잘 것. 근데 이런 조건을 좋아할 남자는 없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건 다 싫다고 하는데 딱 한 명 뭐든 좋으니 결혼만 해달라고 매달리는 남자가 있었어. 사라는 그 남자를 받아줬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지. 그렇게 신혼 생활을 하던 어느 밤이었어. 남편이 자기 방에서 뒤척이는데 사라의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자박 자박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남편은 사라가 물 마시러 갔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음날 이웃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젯밤 사라 못 봤냐고. 이웃이 어젯밤에 마을로 돌아오는데 언덕 위에 하얀 천 같은 게 나풀거리고 있더래. 자세히 보니까 그건 흰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사라였다는 거지.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어. 하지만 사라를 두고 점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 누구는 사라가 아이스크림에 새빨간 피를 뿌려 먹는 걸 봤다고 하고, 입술이 유독 붉은 이유도 립스틱에 피를 섞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사라가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 어린아이의 피로 세수하기 때문이라고. 가장 이상한 건 사라의 태도였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태연한 얼굴로 집안에서 바느질만 했거든. 가끔은 조용히 미소를 짓기도 했어. 꼭 그 소문을 즐기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끼익 자박 자박 사라가 또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남편은 몰래 사라를 따라갔어. 바로 따라간 건데도 사라는 벌써 저 멀리 언덕까지 가 있었지. 제가 봤을 땐 뱀파이어 같아. 모든 증거들이 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이 약간 좀 뱀파이어 특집이니까. 이제 따라가던 그 순간 사라가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남편 쪽을 바라봤어. 더 다가오지 말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사라의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 며칠 전 그 이웃이 사라가 뱀파이어 신부라고 고발을 해버린 거야. 사람들은 사라를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내고 묻기 시작했어.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어. 저 여자는 밤마다 돌아다니는 뱀파이어야. 지금 당장 죽여야 돼. 그러자 갑자기 그 조용했던 사라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 그러다 웃음을 뚝 멈췄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더니 말했어. 잘 들어. 내가 죽는다고 끝난 것 같아?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 한 명 한 명한테 복수할 거야. 겁에 질린 사람들은 사라를 교수형 시켜버렸어. 그걸로도 모자라 사라의 시체를 끌어내린 뒤 심장에 대고 말뚝까지 박았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라가 되살아날까봐 사라를 마을 공동묘지에 묻지 못하게 했어. 소문이 진짜 빠른 게 영국의 어떤 공동묘지도 사라의 관을 받아주지 않았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묻어줄 곳을 찾아 머나먼 페루, 피스코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사라가 묻힌 다음부터 피스코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 밤이 되면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깔깔 웃으면서 묘지와 묘지 사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닌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게 무덤에서 나온 사라라고 믿기 시작했어. 마침내 1993년 6월 9일 사라가 얘기했던 부활의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피스코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 손에는 십자가와 마늘이 들려 있었지. 맞아, 사라의 부활을 막으려는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모여든 사람만 수천 명. 페루의 방송국과 라디오에서도 이 현장을 중계하려고 달려왔을 정도야. 모두가 함께 성수를 뿌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라에게 자비를 구했어. 그리고 자정을 지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탄성을 질렀지. 하루가 끝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사람들은 역시 뱀파이어 신부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시간이 흘러 2007년 8월이 되자 엄청난 강진이 페루를 덮쳤고 이건 정말 심각한 재난이었어. 피해를 입은 건 피스코의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였지. 그런데 묘지를 수습하러 간 인부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 모든 묘비가 산산조각 났는데 딱 하나 사라의 묘비만이 멀쩡하게 남아있었거든. 이 무서운 지진도 뱀파이어 신부 사라의 잠을 깨우진 못했던 거야. 뱀파이어라는 소문 속에 살았던 여자, 복수를 위해 돌아올 거라고 저주했던 여자, 그 저주 때문에 심장에 말뚝이 박혔던 여자. 지금도 페루 피스코의 공동묘지에 가면 처음 묻힌 모습 그대로 잠들어 있는 사라의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해. 사라는 정말 뱀파이어 신부였던 걸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증거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뱀파이어면 진작에 죽지도 않았겠지. 자, 일단 사라가 어떻게 생겼냐. 자, 그리고 사라의 무덤. 집이에요? 무덤. 무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지.
방송국이랑 라디오에도 나왔다 했잖아. Era una afán de desvanecer la maldición lanzada por la mujer vampiro. Tantas historias que se cuentan sobre esta mujer inglesa que tendría poderes diabólicos. 이제 사라의 부활을 막는 의식을 치른 현장이 뉴스에 나온 건데 근데 뱀파이어는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지금 너무 약간 많은 캐릭터나 영화 같은 데서 이게 꾸며져 있는 것뿐이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인 것 같긴 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야 이거는. 이번엔 제 차례죠. 네, 1990년대였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이제 수어 셰프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되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들려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 혹시 장례식장 가본 적 있나요? 보통 우는 소리로 가득 차잖아요. 그지? 그죠? 그런데 1991년 8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 장례식은 좀 달랐어요. 장례식의 주인공은 이제야 겨우 18살이 된 소녀 에스테. 사회는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근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진짜 묘했어요.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주변 눈치만 보다가 오해 쫓기는 것처럼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죽어서?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죽은 에스테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안 갈 거야. 절대 안 따라갈 거야. 대체 누굴 안 따라간다는 거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에스테가 죽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학교 쉬는 시간에 에스테의 친구가 위저보드란 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다들 분신사바 아시죠? 종이 위에서 볼펜을 잡고 귀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 서양판 분신사바가 바로 이 위저보드예요. 다들 어렸을 때 이런 장난 쳐본 적 있어요? 뭐 찰리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난 초등학교 때 할 뻔했어. 아예 하는 걸 봤어. 나도 분신사바 하는 애들은 본 것 같아. 에스테란 친구들도 그냥 호기심으로 위저보드를 시작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친구의 남자친구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남자친구의 영혼을 불러내서 잘 있는지 물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위저보드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놀이를 끝낼 때 반드시 위저보드의 화살표 조각을 굿바이 라는 글자로 옮겨야 돼요. 이걸 어기면 불러냈던 영혼이 위저보드를 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스테와 친구들은 위저보드로 죽은 남자친구의 영혼을 불렀어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나요? 목소리가 들린다면 신호해주세요.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에스테와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후다닥 위저보드를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굿바이 인사를 못한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위저보드 판이 쓱 하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테가 갑자기 숨을 헛 하고 들이켰어요. 뭔가를 아주 깊게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에스테가 거실 한복판에 못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복도 끝에 누가 서 있어. 자꾸 나를 불러. 놀란 엄마가 집안 불을 다 켰지만 복도 끝엔 아무도 없었어요. 에스테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가족들한텐 기괴한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딸은 내가 데려갈 거야. 기대해. 다음은 니들 차례야. 어느 날은 집안에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막 들렸어요. 거실에 있던 부모님이 다급하게 딸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두 분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에스테의 부모님은 뭘 봤길래 주저앉았을까요?
아 자해. 아이 자살. 무조건 자살. 그게 근데 지금 6개월 전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아니지. 아 그래요? 장례식 6개월 전이잖아. 누군가를 살인. 살인. 아! 본인 집 강아지 죽였어. 강아지 키웠어요. 그건 몰라. 혹시나. 혹시나. 아무튼, 에스테가 침대 위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거. 침대 위 허공? 그냥 딱 봐도 신들림. 그것도 자기 두 손으로 직접 목을 꽉 누른 채로 누군가가 딸의 몸을 번쩍 들어 올린 것처럼 두 발은 허공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대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건. 점점 말라가는 에스테를 보면서 부모님은 온갖 병원을 다 돌아다녀. 그런데 다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산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에스테가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듯 이렇게 소리쳤어요. 안 갈 거야. 절대 안 따라갈 거야.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스테의 부모님이 딸을 땅에 묻고 돌아온 날 밤 텅 빈 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문을 열어봤지만 거긴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물건들이 갑자기 허공으로 튀어오르고 밤마다 방에서 으르렁대는 짐승 같은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겁에 질린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대그리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에스테의 가족들은 현관문 앞에서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결국 경감이 혼자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뭔가 오싹했어요. 집안이 무슨 냉동고처럼 엄청 추운 거예요. 긴장한 경감은 복도로 들어서는데 저 복도 끝에 있는 에스테의 반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어요. 그리고 그 닫힌 문 너머에서 쾅쾅쾅 누군가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겁을 먹은 경감은 반사적으로 복도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거꾸로 확 뒤집히더니 새빨간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치 피처럼. 경감은 겨우 에스테의 방에 들어가요. 벽에는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진에 불이 붙더니 그대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사진의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한데 딱 에스테의 얼굴 부분만 까맣게 타서 사라졌어요. 경감은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곤 수사 보고서에 이렇게 남깁니다. 이 현상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론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가족들은 에스테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집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식량 스팟으로 남아있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위저보드 그걸 했잖아. 위저보드가 이거예요. 오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해? 이거 그냥 팔아요. 이렇게 하는 거. 유령이 있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 와우. 해봐. 위저보드를 펼친 후 2인 이상이 마주 앉는다. 지시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주위에 누가 와 있나요? 라고 묻는다. 지시판에 yes를 가리키면 질문을 시작한다. 영혼에게 알파벳으로도 대답을 들을 수 있다. 게임을 끝내고 싶을 때 끝바이를 외치며 지시판을 옮긴다. 아니 근데 이게 돼? 그러니까 그걸 지시판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죽었다고 했잖아. 네. 그 남자친구가 왜 그 친구를 못 살게 굴었는지가 난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망자를 불러왔 다시 보내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같이 데려가려는 거였구나. 그냥 굿바이를 안 한 거지. 굿바이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그리고 증거 사진. 이제 얼굴만 응? 까맣게 탄 거예요. 재밌긴 하네. 뭔가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오케이, 다음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40년 전쯤 저 러시아에 잠깐 살았던 거 다들 알죠? 러시아어 한번 해봐요. 인사라도 해봐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요. 스바시바 있잖아요. 스바시바. 암튼 그때 저희 옆 동네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거든요. 몇 년 뒤에 그 사람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기묘해서 얘기해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1988년 11월 구소련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17살의 드미트리 볼코프, 왜소한 체격의 동네에서 유명한 괴짜였어요. 늘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알 수 없는 말을 했대요. 빛의 문이 또 열린다. 문을 넘어야 해.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드미트리가 실종되고 경찰은 이걸 단순 가출로 결론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드미트리는 잊혀졌죠. 그로부터 5년 뒤인 1993년 냉전 시대가 끝나고 저스티스라는 민간 단체가 옛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빅토르라는 조사관이 옛날 정보기관 창고에서 아주 묘한 서류를 하나 발견해요. 겉보기엔 그냥 보육원 입양 명단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입양 서류랑 너무 달랐어요. 거기엔 기괴한 입양 조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부모와 친척, 형제가 전혀 없을 것. 둘째, 12세 이상의 남자아이일 것. 셋째, 반드시 키가 155cm 이하일 것. 이 입양 조건들 다들 어떤 것 같아요?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뭐 어떤 재벌이 그런 애를 원하나 보지. 그런 뭐. 조건인 애를 찾나 보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입양이 됐다는데 양부모 정보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주소도 없었어요. 조사관의 직감이랄까. 빅토르는 그 애들을 찾기 시작해요. 출입국 기록, 병원 기록, 학교 입학 서류까지 모조리 뒤졌어요. 근데 아무데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입양을 보낸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빅토르는 입양된 아이들의 사진을 내밀면서 추궁했어요. 다들 입양 보낸 겁니까? 그러자 보육교사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해요. 브라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입양된 아이들이네요.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억해요. 브라타 프로젝트. 브라타는 러시아어로 문이란 뜻이에요.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해서 요구 조건을 칼같이 지켰었거든요. 그리곤 손가락으로 한 아이를 가리킵니다. 근데 다시 볼 수 있었던 건 이 아이밖에 없었어요. 드미트리라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마을에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없어지긴 했지만. 기억나요? 사라진 괴짜 드미트리. 문을 넘어야 한다고 막 중얼거렸다고 했었잖아요. 드미트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빅토르는 수소문 끝에 드미트리가 살던 집의 주인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주인은 드미트리의 짐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상자 속에 몇 개 안 되는 옷가지들,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의 드미트리는 저 멀리 고층 빌딩들을 배경 삼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 아래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20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데 이상했어요. 지금이 1993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19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드미트리가 사라진 게 1988년이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원래 레닌그라드였다가 1991년에서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뀐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진 속 도시의 모습도
1993년인 그때랑 달랐어요. 처음 보는 초고층 빌딩들이 드미트리의 뒤로 우뚝우뚝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빅토르는 구 정부의 음성 보관 기록 중에 드미트리 목소리로 추정되는 녹음본 하나를 발견해요. 그 속엔 믿을 수 없는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빛의 문을 통과했더니 우리 마을에 있는 첨탑을 10번은 넘게 쌓아 올린 것 같이 거대한 집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은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내내 그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선 몸속에 아주 작은 로봇을 넣고 그 로봇을 조종해 치료합니다. 거기선 자동차도 혼자 움직여요. 이것들이 다들 뭔지 알겠어요? 그 검은 거울, 아, 검은 거울이 뭐냐고. 핸드폰, 그리고 뭐 자동차가 혼자 움직인다. 테슬라, 자율주행. 그 뭐 로봇이 뭐 치료한다. 나노로봇. 그거네. 타임슬립. 타임슬립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해 이거는. 아무튼 거짓. 뭐 한국에서 미국 가는 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검은 거울은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 같고 로봇 수술, 자율주행도 지금 이미 뭔가 이제 보급되거나 다 되고 있는 그런 거죠. 빅토르는 혼란스러웠어요. 브라타 프로젝트는 대체 뭐였을지, 드미트리는 진짜 시간 여행을 한 건지. 빅토르는 이 모든 걸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스티스 사무실에 대안들이 들이닥쳤어요. 빅토르는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고 말아요. 얼마 후 다시 깨어났을 땐 상당수의 증거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대요. 밝혀지면 안 되는 극비라 누군가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던 걸까요? 드미트리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빅토르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2005년 드미트리가 살던 마을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드미트리 볼코프다. 근데 그 남자의 얼굴이 1988년에 실종된 드미트리와 똑같은 거예요. 나이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주장했어요. 자기는 먼 미래까지 다녀왔다고. 그리고 봤다는 거예요. 2032년에 지구의 거대한 소행성에 충돌할 미래를 말이에요. 드미트리라고 주장했던 남자는 1년 후 또다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나사는 올해 2월 2032년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할 확률이 1%대에서 3%대로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건 정말 우연일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뻔한데 이거. 이건 선운데? 그러니까 소문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시간 여행 말이 안 돼. 진짜 실제 나사에서 발표한 소행성 충돌 실제 기사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시간 여행은 진짜 말이 안 돼. 자,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한 인명 사이트에서 출처 불명 파일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까 빅토르가 가장 놀랬다던 음성 파일, 그 내용이랑 진짜 비슷한 녹음본도 지금 사이트에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음성 녹음본을 가져왔습니다. 꽤 진짜 같이 만들었네.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겠다. 뭐라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걸 뭐 들어봤자 우리가 뭐라는지 알 수가 없잖아. 너무 가짜 같네. 아, 좀 가짜 같다, 선우야. 반박을 못하네, 선우가. 아니에요. 다 얘기했잖아요. 타임머신은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도 안 돼. 않아요? 근데 진짜 이게 사실이면 다들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아닐 것 같아서 사실이 전혀. 아닌 것 같아. 진실이에요 이거? 나 진실이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영상들 많이 봤었는데 아, 그게 다 약간 잘못 나온 사진들이었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각자 최후의 변론 한마디씩 해봅시다. 사실 나는 이제
실제로 그 영상들이 연결되어 있는 영상을 봤는데 멤버들이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 나는 봤어 이 실제 그 뉴스의 장면을. 그냥 저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그렇다고.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말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스가 추가된 것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스페인에 이 유련집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말해봐요. 말해봐. 말해봐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사실 사실 입꼬리가 안 내려가죠? 그 누구지? 아니 기다려봐. 그 응? 브라타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 그 소행성 충돌하는 것도 있었고 자율주행도 있었고 지금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죠? 오케이 아. 일단 잘 들었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요. 벌칙 뭐 있어요? 벌칙 없다고. 벌칙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라니까요? 알았어. 나도 진짜. 아니 성훈이 형이라니까? 뭘 나 진짜야. 아니 그거가. 그게 아니라 진짜 형이 뭔가 조금 그 애매한 이상한 포인트들이 하나 있어요. 뭔가 다 이해가 되고 다 뭔가 믿을 수 있는데 지금도 형만 봤다는 그 증거 영상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너네가 너무 쉽게 맞출까봐 이렇게 보여준 그러니까 거라니까. 쉽게 맞추려면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맞다는 걸 증명을 더 해야 되기도 모자란데 뭔가 이상해. 제작진분들 이렇게 하래. 어디까지 매달리려고. 뭘 매달려. 아니 어느 정도 나는 결정했어. 저도 결정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거짓말을 하는 블러드 라이어를 잡으러 가봅시다. 오케이. 밤이 깊었습니다. 네,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진실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우부터 들어오자.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언은 성훈이 형입니다. 이유는요? 영상 전 제 눈으로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언은 김선우입니다. 이유는요? 일단 저는 타임머신 자체를 믿지 않아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죠? 진짜인 걸 어떡해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네, 저도 선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진짜인지 아닌지 봅시다.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자, 가장 많은 지목을 당한 뱀파이어는 선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확신을 하는 거야? 난 확실한데? 확실한데?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블러드 라이언은 손을 들어 와. 정체를 밝혀주세요. 성훈이 연기 잘한다. 아니 형이잖아요. 손을 들어야 돼요. 손. 아니 그니까 손 들어야 돼. 아니, 형이잖아요. 손에 손 들어야 돼. 빨리 들어요. 아니, 형이잖아요. 나 아니야. 와 끝까지 연기하는 거 봐라. 와, 이야 와, 뭘 형이잖아요 계속. 와. 선우 연기 잘한다. 선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 마지막 연기 좀 잘했다. 마지막은 연기 좀 했다. 인정. 그래도. 이렇게 해야 좀 믿을 것 같았어. 안 믿었네. 이 주제가 타임머신만 아니었다면 제가 확실히 속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사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은 과거는 못 간다고 들었어요. 미래로는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배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선우는 결국에 배지를 사지 못했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 다음에도 더 재밌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에요? 안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안녕. 영생은 우리는 뱀파이어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되게 진짜처럼 얘기를 잘 만드시네. 아 진짜니까요. 피디님 말하는 거 들었어. 아 그래? 가짜라고? 또 한 번 떠본다. 진짜. 씨. 네개 합시다. 야 우리 내기 그만해야 돼. 내가 그때 위스키 그거 마신 거. 오케이. 근데 진짜 성훈이 형이 거짓말이라니까? 또 날 걸고 아 넘어진다. 그럼 진짜 제가 맞추면 테킬라 3잔부터요. 다음부터. 다음은 없어 우리. 다음 회식 있어요. 없어. 앞으로 요즘 왜 자주 없어? 만나려 했잖아요. 너 안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넌 빠지고 올 거야?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술은 없어요. 왜? 왜요? 제가 안 마실 거니까. 내기에서 지면 마시는 거.
이제 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